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지금 점프 살펴보기 디스커버링 점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3장 데이터 작업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장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5장 데이터 분석 이 두 개의 챕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이 디스커버링 점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단별량 그래프일 때 특히 이제 분포 메뉴에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다중 비교의 경우에 살펴보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별량 그래프일 때, 별량이 하나일 때 단일한 변수를 분석하는 분석에서 분포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란 샘플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수 이름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8개 정도 변수가 있는데, 여기 변수명 옆에 여기 그 칼럼 패널에 보면 변수명 옆에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나 사이즈처럼 빨간색 그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된 것은 이 데이터가 명목형 데이터라는 뜻이 되고, 명목형 데이터,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 중에서 명목형 데이터,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파란색 우상향하는 형태로 표시된 것은 연속형 데이터라는 것, 모델링 타입이 연속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는 두 개의 명목형과 6개의 연속형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 및 분포에 들어갔을 때 이 데이터가 연속형일 때하고 범주형, 명목형일 때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개의 변수 중에서 두 가지, 사이즈하고 세일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분포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이즈 같은 범주형은 이렇게 이제 범주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표현되고, 여기 빈도라는 개요하에서 세 개 범주별로 개수가 몇 개고 그 범주별로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확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척값 미싱 밸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값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없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같이 이렇게 그 연속형 데이터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여기 이제 그 히스토그램과 상자그램 박스 플롯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하나의 이상치가 있는데 이상치가 이렇게 있을 경우 이상치가 표현이 되고, 우측에는 컨트롤 분위수 값 그리고 몇 가지의 요약 통계란 값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일 변수에 대해서 점프에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 분석의 분포 메뉴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살펴드리면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이제 이상치 하나가 있어서 전체 데이터를 제대로 살펴보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제외하고 살펴보는 필요한데, 점프는 그 데이터와 분석 결과 간의 연동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어디 되냐면 여기 제일 밑에 아주 이제 큰 매출액을 세일즈 금액을 가진 하나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얘를 이제 한번 제외시켜 놓고 보겠습니다. 제외시키려면 우측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숨기고 제외하기. 숨기는 것은 그래프에서 숨기는 거고 제외하기는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그 데이터가 그래프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분석 결과에서 전체 데이터가 32개였었는데 31개로 바뀌면서 그것을 제외한 그 분석 결과 표시됩니다. 그래서 점프는 이런 이제 그 분석 결과하고 데이터 테이블의 연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hide, exclude 제외하고 했던 것은 그 데이터 탭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하이드 익스클루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싶으면 다시 우측 마키에서 숨기고 제외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중 변수 비교하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산점도 컴퍼니한 데이터를 가지고 산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점도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메뉴에서 산점도를 그릴 수 있는데 분석 밑에 X로 Y 적합에 의해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X로 Y 적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에 따라서 뭐 세일즈 규모가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봤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하나 이상치 데이터가 있어서 전체 분석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우측 마우스 클릭 숨기고 제외하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선행의 경향성이 보이고 여기 하나가 뭐 아닌 게 있는데 뺄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제외하면 이렇게 하면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 및 X로 Y 적합 메뉴에서 산점도를 그려봤고 그 산점도를 그릴 수 있는 연속형 변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래프에 산점도 행렬에 들어가서 그릴 수 있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솔루빌리티라는 샘플 데이터 열어서 지금은 이제 연속형 데이터 여러 개니까 우리가 산점도 행렬을 가지고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산점도 행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6개 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산점도가 한꺼번에 그려진 산점도 행렬을 가지고 여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자 그림, 우리가 보통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및 Y로 적합에 들어가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또 샘플 데이터를 열어서 지금은 이제 이 데이터는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의 젠더와 세 가지의 드럭이라는 둘 또는 세 개의 레벨을 가진 여기 빨간색이죠. 명목형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인이라는 연속형 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X로 Y로 적합에 가서 만약에 페인이 Y이고 젠더하고 드럭이 X라고 하면 하나 할까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런 그래프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 플롯 추가하려고 그러면 빨간색 사운드 눌러서 본인 속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그래프 빌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래프 빌드 메뉴를 이용해서 점프 사용자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래프 빌드인데 그래프 빌드를 이용해서 젠더 및 드럭에 따른 페인을 박스 플롯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그래프에 이제 그래프 빌드에 들어가서 당연히 이제 Y축에 페인이 들어가고 X축에 드롭 들어가고 그래프의 종류로 상단에서 박스 플롯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젠더를 또 추가를 해야 되죠. 젠더를 어떻게 추가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에다 드럭과 젠더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자 스타일을 채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드랍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드럭을 책상으로 깔아서 깔고 채우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그래프 빌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빌드에서 이 버블 필롯이라는 거품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샘플 데이터보다는 이제 다른 게 점번에 있는 샘플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면 카트리나 데이터라는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버블 플롯이라는 그 샘플 분석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 샘플 분석 결과 열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연두색 삼각형 클릭해 보면 이렇게 카트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에 따른 그 카트리나의 그 힘을 버블로 표시하면서 지도를 백그라운드로 깔아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걸 어떻게 그리는지는 뭐 또 다른 기회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버레이 플롯이라고 하는 중첩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 빌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계장가, 뭐 최고가, 최저가, 종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따라서 이런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버레이 플롯 형태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 빌드 들어가서 X축에 예를 들어서 데이트가 들어가고 Y축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표시되고 뭐 점을 실제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형태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중첩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빌더를 이용해서 몇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 걸 살펴봤고요. 다음은 5장 데이터 분석.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취하는 분포, 관계,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런 통계적 분석을 하기 전에 그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건데, 그것을 암스코브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하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서 보면 이 데이터는 이렇게 X1부터 X4까지 짝지어진 XY로 짝지어진 4개의 쌍데이터가 있고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그 X와 Y 변수 간의 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각의 그 회귀 방정식도 거의 값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R 스퀘어 값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보면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선형 회귀로 적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귀 방정식과 R 스퀘어 값도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 데이터를 그래프를 타점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또 이제 그 빨간색 삼각형을 보면 점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개인데 점프는 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특정한 분석 결과의 서브 메뉴를 누르면 모든 분석 결과에 같이 명령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 표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보면 대충 선형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선형이고 하나의 이상치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비선형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의 곡선형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네 번째 케이스는 아주 극단적인데 모든 경우에 X인자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X인자의 값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 바로 통계 분석을 하면 우리가 에러를 칠 수 있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케이스로 많이 이용되는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통계적 분석을 하기 전에 그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변수 간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것을 알 수 있고요. 2번 모델링 유형에 대한 이해는 제가 설명을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분포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앞 챕터에서 그 분석 및 분포 메뉴에서 연속형 변수일 때, 범주형 변수일 때 어떻게 되는 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그 분석 결과 하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 우리가 중량이라는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이런 5가지 정보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량이라는 이 변수에 대해서 분석의 분포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왼쪽에 적혀 있는 이런 5가지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자동차의 중량은 얼마냐, 그리고 자동차의 중량은 얼마나 펴져 있는가를 표준 편차를 확인해 보라 하는 것은 이 데이터의 요약 통계량에 보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자동차의 최소 중량과 최대 중량은 얼마인가?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요약 통계량에 보면 이렇게 5가지 정도의 통계량만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서는 최소하고 최대 중량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약 통계량에서 빨간색 역삼각형 누르고 요약 통계량 사용자 정의라는 걸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요약 통계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보면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게 최소값하고 최대값이라고 이제 보면 이 2개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최소값과 최대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 중량과 최대 중량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질문이 데이터의 이상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박스플롯 상대 그램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상치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점이 없기 때문에 이상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평균 중량이 3000이라고 볼 수 있느냐? 3000이라고 평균이 3000이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원샘플 t 테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인데, 여기 이제 점프해서 요 기능에서 메뉴에서 원샘플 t 테스트하는 방법은 변수명 옆에 왼쪽 삼각형 눌러서 여기 평균 검증이라고 있습니다. 평균 검증을 클릭해서 검증 통계량을 입력하면 되죠. 여기 3000원이니까 3000을 클릭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하단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p-value가 0.396, 약 거의 0.4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의 평균이 3000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리가스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3000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로 범주형 변수 경우에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범주형 변수 중에서 이렇게 칸츄리하고 타입에 대해서 한번 원산지하고 자동차 종류인데 이 2가지를 분석해서 분포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동차의 종류별 빈도 및 비중이니까 종류별로 빈도 및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국가 또한 마찬가지죠.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재팬,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원산지 국가와 자동차 종류와의 관련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원산지 국가를 우리가 클릭을 하면 점프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원산지 국가를 선택을 하면 거기 요 그래프에서 국가별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그러면 재팬일 경우에는 스포티하고 미디엄 이런 게 많고, 미국일 경우에는 미디엄, 라지, 스포티 이럴 수 있고, 기타를 보면 스몰, 컴팩트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통계량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칸츄리별, 원산지 국가별로 자동차의 타입의 비중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관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 분석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가설 검증, 2차 검증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케이스가 하나의 예측 변수가 있을 경우에 회귀 분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컴퍼니라는 세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직원 수하고 매출액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기 이제 보면 매출액과 직원 수는 둘 다 연속적인 변수니까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분석에 X로 Y 적합에 들어가서 employee 그 다음에 여기 sales 선택을 할 수 있고 확인을 클릭하면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다른 이상치가 하나 있죠. 그럼 얘를 이제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행순기 제외하게 해서 제외하고 만약에 여기 조금 다른 이상치 얘도만 제외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걸 해서 같이 제외하면 되겠죠. 그럼 제외가 되고 우리가 이상치를 제외했고 회귀 모형을 적합시킵니다. 그럼 회귀 모형을 적합시킬 때 산점도상으로 봤을 때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선형, 직선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선을 눌러서 선형으로 들어가거든요. 만약 곡선이면 다항식 적합에서 2차 또는 3차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선형이니까 선형 적합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돼요. 지금은 두 개의 그 변수 그 데이터를 이상치를 제외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회귀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R 스퀘어도 88%로 이 회귀 방정식이 매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요 경우에는 회귀 방정식을 요렇게 된 방정식을 우리가 요 데이터 탭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형 적합에서 빨간색 상을 눌러서 예측값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값의 신뢰 구간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데이터 테이블에 예측값하고 평균값의 그 95% 신뢰 구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우리가 X인자 인플로이죠. 인플로이가 10,000명쯤이면 10,000명 정도인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이렇게 보시면 그때의 세일즈는 1824로 추정이 되고 세일즈의 95% 신뢰 구간은 1357에서 2294이라는 것이 데이터 테이블에 포뮬러가 저장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수에 대한 평균 비교. 그러니까 여기 X인자는 타입이고 Y인자는 수익입니다. profit. 그러니까 X가 범주형 명목형이고 Y가 연속형. 이럴 경우에 여기에 분석에서 X, Y를 적합에 들어가서 profit가 Y고 타입이 X일 경우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 및 표준 편차를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평균 및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시 옵션에 들어가서 몇 가지 것들을 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시 옵션에 들어가서 뭐 평균선이라서 이런 것들을 평균선 뭐 예를 들어서 상자거든. 박스 프로 같은 것도 추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타입에 따라서 프로핏이 다른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모터셈티, 아노바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서브를 눌러서 T 검증 또는 아노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노바를 한다고 가정하면 아노바 클릭하면 하단에 아노바 결과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비율 비교.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X인자고 Y인자고 둘 다 범주형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요 위에서 살펴본 요거에 대한 얘기죠. 원산지 국가와 자동차 종류와의 관련성에 대한 비슷한 얘기입니다. 타입에 따라서 타입과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분석에서 X로 Y 적합에 들어가서 타입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타입에 따라서
이 사이즈의 비중이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파마소티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그 사이즈 세 가지 사이즈의 비중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스몰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변수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인데 우선 한 가지 그래프 빌더에 들어가서 한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인자로는 타입과 해석 규모가 들어가고 y에 수익이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 그래프 빌더에 들어가서 이제 y는 수익이 들어가고 x인자는 타입이 들어가고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가를 하는데 타입도 넣고 그래서 뭐 사이즈도 같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익을 평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것을 이제 뭐 색깔로 구분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색상에다 놓으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래프 빌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 범주형 변수의 레벨의 차이에 따른 연속형 반응치의 평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섯 번째에 다중 예측 변수가 있을 경우에 회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예측 변수라는 것은 x인자가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다중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얘기하는 그 다중 얘기 같은 경우는 점프에서는 분석 모형 적합에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분석에서 모형 적합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 점프 살펴보기 책자에 있는 예제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인데요. 이게 세 가지 예측 변수하고 y가 칼로리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다중 회계를 써서 모델링을 하느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에서 모형 적합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y 변수는 칼로리니까 칼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x 변수가 세 개죠. 토탈 팻, 그 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 그 다음에 프로틴 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모형 효과 생성을 할 때 여기서 그냥 단순히 추가를 하면 요 세 가지의 그 예측 변수가 y에 대해서 직선의 관련성을 가진다라는 전제를 하고 부정합니다. 쉽게 해서 실행계획 용어로 하면 메인 이펙트 주효과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부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 다른 효과까지 반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교호작용 그러니까 그 교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곡선 효과까지 반영한다면 좀 다른 그 매크로에서 다른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곡선의 효과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반응 표면법으로 해석한다고 가정하고 반응 표면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선택을 하면 우리가 세 개 인자의 주효과하고 그 다음에 2인자 교호작용과 그리고 제곱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회기 모형은 R스퀘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각 그 효과가 반응치에 가지는 그 정도가 효과 요약이 이펙트 썸머리에서 표시가 되는데 그 P값 우리가 이제 치수가 P값을 보면 여기 토탈 팻 이런 것들은 P값이 거의 제로니까 굉장히 유의하고 나머지 이런 이제 토탈 팻의 그 곡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의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유의하지 않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제거를 해보면 제거 이것도 0.47 정도니까 제거 얘도 제거 몇 가지 제거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제거하면 지금 이제 모델에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은 세 개 인자의 주효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 인자의 그 카본하이드레이트라는 인자의 그 제곱 효과 이렇게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유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이 함수, 모델 함수를 한번 체크해 본다 하려면 여기 반응 칼로리에서 추정값을 예측 표현식 표시를 이렇게 보면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주요가의 메인 주요가하고 여기 카보하이드레이트의 곡선 효과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화면을 보고 싶으면 빨간색 역삼각형 요인 프로파일러에 들어가서 프로파일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의 변함에 따라서 X인자의 값의 변함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다른 데서 했던 것처럼 이 함수를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계산식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계산식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되어 있고요. 저장은 당연히 아까 봤던 포뮬러 기준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 포뮬러가 여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프를 이용해서 다중 예측 변수가 있을 경우에 다중 회귀 모델링은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식의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점프 살펴보기 내용 중에서 사장 데이터 시각화하고 데이터 분석, 분포 관계 및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6장, 7장 그리고 8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